건망증이 심한데 치매는 아닌 것 같아서요. 다른 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나요? 이렇게 해서 이 질문이 퀘스천에 나왔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섞겠습니다. 이게 공정해야 됩니다. 원래 이게 좀 펜을 섞을 때는 껌을 씹어줘야 되는데 껌이 없으니까 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하십니다. 꼴보기 싫어. 예. 자,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예. 어디에 어떤 분이 계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분일 것 같아요. 우와! 보통 싸움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거 진짜예요? 폐가 안 보이는데? 진짜예요. 와, 폐가 안 보이는데? 배한호 선생님이에요? 오, 제 사진 좀 놀래라. 야, 그 마음속에 생각하시면 이분이에요? 맞아요. 자, 배한호 선생님. 보통 이제 건망증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냥 이제 치매 전 단계에서 주로 많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라 치매를 의심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레이스라고 네네. 해야 되나? 레이스 좋아요. 레이스. 건망증이라는 게 사실은 기억력 장애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기억력 장애가 꼭 치매 초기에도 기억력 장애가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기억력 장애는 올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네, 아까 아픈 거 예를 들으셨는데 어떤 약물을 우리가 오래 먹었을 때도 건망증, 기억력 장애가 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항히스타민제를 오래 먹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립선 뭐 이런 것 때문에 방광에 작용하는 약을 오래 먹었다든지 이러면은 그러니까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떨어지면서 약간 치매 초기처럼 기억 장애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약물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 약물을 빼면 괜찮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매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노인성 우울증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울증이 이렇게 기억 장애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불면증을 오래 앓은 경우에 수면 부족 때문에 기억 장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뭐 건망증이라고 해서 바로 치매 뭐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재반 상황들을 좀 보시고 다 관찰을 해보시고 그렇게 진료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레이스. 네, 지금 레이스 계속. 일단 그 치매는 두 가지가 꼭 같이 있어야 돼요. 기억력 장애랑 인지 장애. 이게 뭐지? 이것도 같이 있어야지 치매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기억력 가지고 바로 다 치매로 간다는 게 우려스럽다. 피곤해도 기억은 안 될 수 있고 짜증나도 안 되고 우울해도 그렇고 약 먹어도 그렇고 이게 다 연관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는 약하다. 근데 이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볼펜인지 아닌지. 자, 그게 포함이 되면 그때는 정말 그 앞으로 치매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를 의심해봐야 된다. 실제로 또 이제- 레이스 나왔어요. 실제로 병원에 치매 증상 때문에 입원을 하면 약을 다 끊어요. 모든 모든 질환의 웬만한 약을. 거를 다 끊고 다시 하나씩 이렇게 그렇군요. 하는, 왜냐면 약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치매, 선망 뭐 이런 것들, 뭐 우울해지는 거, 불안해지는 거 이런 거 다 보면 약을 소화제고 뭐고 싹 끊은 다음에 제일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넣거든요. 실제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었지만 약 때문에인 줄 모르고 이제 못 알아본다 그랬는데 약 용량 줄이고 빼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자, 그럼 이거 체크할게요. 유아랑 씨, 지금 좋은 팁을 하나 얻었거든요. 네, 드시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뭐 영양제든 뭐 하여튼 뭐든지 지금 입에 털어 넣는 거. 뭐 그냥 유산균, 유산균, 콜라겐, 콜라겐 한번 체크해 볼게요. 뭐 하나 더 있는데 어떻게 나 기억이 안 나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 먹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건강 보조 식품은 건망증에 해당하는 약물은 없는 거예요. 그럼 총 3가지는 맞으시네요? 네, 3개는 맞아요. 3개 맞아요? 어떡하지? 근데 보통 건강기능식품은 그렇게 뇌에 확 작용하는 건 거의 없어요. 예, 그렇겠죠. 대부분 이제 뭐 항히스타민제나 소화제 중에 일부, 그다음에 뇌에 작용하는 약들, 뭐 안정제나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머, 나 근데 무서운 거 있어요. 뭐요? 나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히스타민제 먹어요? 그건지는 모르는데 알레르기 비염, 꽃가루랑 이런 게 심해가지고 봄에 한 2달 정도 먹어요. 거 봐요. 그리고 이제 기억났네요. 지금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꼭 다 이렇다는 건 아닌데 내가 먹는 약물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소화제 타서 드시잖아요. 네네. 소화제 처방하는 분 중에 그 신경 안정제를 같이 처방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는 것이 대부분 이 걱정이 많고 예민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예민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같이 써요. 그래서 소화제를
거라고 먹었는데 사실은 거기 다 들어있는 경우가 한 40% 될까요? 30, 40%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봤고요. 이제는 카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쭉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1대 매치까지도 해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까 주의, 관찰, 주의, 관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카드는 예. 왜 바꾸셨는지에 대한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양호가 두 분이 나왔어요. 자, 먼저 일단 양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를 고치면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일시적인 거고 해결이 될 거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양호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닥 걱정할 필요는 아니다. 네, 우리 서재관 원장님. 제가 진단하기엔 좀 주관적 인지 장애 정도 아닌가. 어떤 시점에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정도지 완전 진단받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적인 양호를 선택했습니다. 네. 자, 근데 박미영 원장님이 오히려 바뀌셨단 말이에요. 네, 저는 처음에는 좀 양호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잖아요. 근데 허증을 그대로 두면 노화하거나 이런 습관대로 그대로 갈 경우에는 더 기억 장애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약 처방서부터 식이요법 그리고 그 인지 트레이닝,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방 정리를 하느냐, 생활 속에서 방 정리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뭐 메모하는 습관이라든지 딱딱 규칙적으로 뭔가를 해서 그런 내가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의 기억력을 다시 다시 이렇게 좀 촘촘하게 만들 수 있는 훈련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박미영 원장님은 허증이라는 진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방치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배한호 교수님. 저는 이제 주의로 생각을 했다가 관찰로 한 단계를 낮춘 건데요. 아까 이제 정황적으로 설명하셨던 건 우리나라 이제 그 인지장애 기준 7단계 중에서 이제 3단계에 해당되는 게 많아서 저는 주의라고 본 건데 나머지 테스트를 했을 때는 또 그 어떤 그 착오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단계 낮춰서 그래도 이제 7단계 중에서 2단계인 매우 경미한 인지장애 정도를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어서 그래도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선명한 기억이 어쨌든 간에 제 착각이고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잘못된 기억의 혼재는 뭘까? 그게 사실 제일 불안하긴 해요. 사실 그 기억이라는 게 우리는 막 그 영원히 어디 파묻혀서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퍼즐처럼 오늘 다 맞춰놓은 거는 다 헤쳐놓고 다음날 다시 조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억의 오류라는 게 항상 생기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 보면은 아주 옛날 기억은 너무 잘하지만 최근 거는 계속 맞아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다시 재조합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호르몬도 필요하고 오늘 먹은 영양분도 필요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경 쓸 일이 저기 너무 많고 바빠서 제대로 못 먹었고 잠도 못 잤는데 이 재조합을 퍼즐을 다시 맞출 힘이 없으니까 뭐에 의존하냐 하면 과거의 기억으로 최근 기억을 대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문제나 여러 가지를 다 조합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한편으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컨파블레이션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작화증이라고 그래요. 작화증. 그러니까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허언증하고 비슷한 거. 허언은 아니에요. 작화증이 뭐냐면 기억력이 빈단 말이죠. 그것이 나한테 너무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자괴감에 빠지고 이게 막 힘드니까 본능적으로 지어내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지어내는 거죠. 자기도 그걸 믿으면서도. 그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한석 씨 어저께 뭐 먹었어요? 그러면 나 뭐 누구랑 뭐 먹었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안 한 거야. 밥에 물 말아가서 먹었는데도 그런데 이제 기억이 나 안 스테이크 나니까? 먹었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때는 다 그렇구나 하는데 같이 먹는 사람은 헉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작화증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방어 기제로 그렇게 이제 지어낼 수도 있다 생각은 좀. 그럼 그것도 비슷해요. 제가 예를 들면 20년 동안 방송을 했잖아요. 방송을 한 상품은 수십만 개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상품들이 비슷비슷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정보를 제가 사실은 엄청 많은 상품들을 매 생방송으로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일정 양을 좀 이게 리셋을
항상 하는 습관이 지금 20년째 되니까 뇌가 뭐 이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건데도 그건지 모르고 알아서 버리나 뭐 이렇게 뇌가 근데 이상해졌나? 그걸 막 버릴 이런 때 생각을. 본인이 원치 않은 기억까지도 같이 덜어내서 버리거든요. 자동차까지 다. 예, 예. 내가 원치 않아도. 그래서 기억이 안 되는 부분, 오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유아랑 씨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고 지금까지 쭉 함께하면서 히든 처방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정리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거 뭐 여러분들 이거 뭐 의료법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허심탄회하게 그냥 우리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유아랑 씨는 이 처방전을 잘 보시고 네. 가장 마음에 드시는 한 분을 마음속에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든 주치가 되시면 이 치백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유식회부터 볼까요? 네, 복잡하죠 좀. 약간 복잡해. 여러분들이 좀 다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걸 할 것 같아서 저는 원인을 구조에서 찾았어요. 네, 구조에 찾았는데 우리 유아랑 씨가 건망증에 온 이유는 사실은 좌우 뇌가 불균형해요. 사실은 오른쪽 뇌가 떨어져 있어요. 오른쪽 뇌가. 그러니까 좌측이 올라가 있고 우측이 떨어져 있는 거지. 이제 우측이 보통 우리가 이미지 뇌 해가지고 음악이나 창작이나 이런 데 관여한 데거든요. 근데 이쪽을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뇌가 떨어져 있고 그러면 그 왜 떨어졌냐? 구조적으로는 턱관절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 턱관절이 안 좋아요. 아까 보니까 오른쪽 턱관절이 안 좋으면 이 우리가 씹을 때 충격이 바로 뇌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뇌가 떨어지고 좌우뇌 불균형이 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건망증이 왔고 그거를 또 통해서 뭐 두통도 있고 눈도 좀 아프고 안구 건조증도 생기고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처방으로 안두 운동, 안구 운동. 안두? 안두. 머리? 머리. 그 우측 측두엽의 문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걸 보고 이거를 쳐다보는데 오른쪽을 쳐다보는데 처음에는 눈하고 머리가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 둘, 10번, 넷, 다섯, 여섯 이렇게 10번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구 운동은 뭐냐면 눈만 가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아까 오른쪽으로 할 때 눈이 안 움직였었거든요. 눈이 착 가야 되는 왼쪽은 착 가는데 여기에 가다 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하면 우측 측두엽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좌우 불균형이 맞겠죠. 그러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건망증도 좋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서스케 솔루션 볼게요. 보여주세요. 네, 제 솔루션은 댄스, 호르몬 치료, 올리브유, 그다음에 수면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댄스는 뭐 그냥 흔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음악이 있고 그 리듬이 있는데 거기 맞춰서 하는 어떤 우리의 동작 이거 자체가 뇌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뇌를 쓰지 않았던 뇌를 다시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어떤 댄스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요. 호르몬 치료는 그 호르몬이 나오는 그 기간이 길수록 치매는 덜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짧은 사람, 예를 들어 조기 폐경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는 치매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충분히 주어지는 우리 뭐 폐경기라 그래서 뭐 50세 되면 폐경되고 하지만 그 전에 준비해야 될 나이가 5년 전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이 한 50세에 폐경이 되는데 45세부터는 간접적인 방법이라도 저는 호르몬 치료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우리 블루베리, 라스베리, 크랜베리, 아사이베리 하는 그 베리 있잖아요. 예, 제 경험의 환자도 2종류 이상의 베리류를 견과류랑 꾸준히 먹었을 때는 확실히 호르몬적인 효과를 많이 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꼭 약 얘기만을 해서는 안 되니까 이런 좋은 방법들도 안 해보셨다면, 그러니까 그 쇼호스트로서 이렇게 밖에다가 알리기만 하고 정작 본인은 안 드셨었다면 한번 해보시는 게 전 좋겠다 이 생각했고, 올리브유는 뭐 지중해 식단에도 나와 있지만 담즙을 분비를 시키는 정말 좋은 기름이거든요. 담즙이 분비돼야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잠을 잘 주무시는데 제가 방법 하나 솔루션은 한 달 동안은 수면 시간을 다 체크를 해서 내가 평균 몇 시간 잤냐 정도는 그래도 데이터화해서 요즘 다 빅데이터 하는데 그죠? 그래서 실제 대답을 이제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물어보면 나 평균 6시간 잡니다 하는 정도의 좀 체크는 한번 해보시면
저는 좋아지실 수 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셨네요. 자, 박미경 선생님의 박스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귀비탕이라고 하는데요. 귀비탕? 네. 여성들의 혈허, 피가 부족해서 생기고 또 스트레스 과다로 인해서 생기는 건망증의 아주 대표적인 처방이고요. 돌아갈 귀, 그다음에 비장할 때 비, 그래서 귀비탕인데 혈허로 이제 건망증이 생기는 게 비장 기능 약화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잘하냐 이런 거 여쭤본 거고 이제 이 상태로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소화력도 더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귀비탕 처방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인지 강화 훈련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머리가 뒤죽박죽이라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정리라든지 내가 기억을 차곡차곡 되살리는 습관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기억을 저장하고 인출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훈련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솔루션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들어봅니다, 귀비탕. 자, 이제 베스케 보겠습니다. 베스케 스케치북 보여주세요. 저는 일종의 이제 명상을 하셔라, 이제 호흡을 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20년간 굉장히 에너지를 이 동적으로 많이 쓰셨어요. 만약에 저한테 주어져서 저한테 쇼호스트를 하라 그러면 저는 정말 노력을 해도 도전을 해도 제가 못할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홈쇼핑을 경험을 해보면 그 쇼호스트라는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엄청난 에너지로 몸이 소모가 됐기 때문에 약간 그 소모를 조금 쉬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정신을 약간 멍 때리고 있는 걸 해외에서는 마인드풀리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일종의 정신을 멍 때리게 하는 것을 이제 호흡을 통해서 깊은 호흡을 통해서 하게 되면 뇌 쪽에 좀 뭔가 뒤죽박죽 아까 썼겠던 그런 정보들이 일종의 기운이 텐션돼 있으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은 호흡을 통해서 숨을 아래쪽까지 좀 내려주게 되면 뒤죽박죽 돼 있던 뇌의 어떤 그 텐션이 조금 떨어지면서 머리도 맑아지게 되고 그럼 순서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상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꼭 그 마인드풀리스, 이 호흡법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지금부터 히든 주치가 되시면 좀 이렇게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히든 주치가 되시면 찾아가서 따로 이렇게 또 진료 볼 수 있는 기회는 병원으로 가실 수 있는 진료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태의 히든 주치의는 안 보이게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분이에요. 자, 과연 어떤 분이 첫 회,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첫 회, 첫 칩을 가져가는 히든 주치가 되는 거. 중요한 건 피아노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깜짝이야. 진짜 욕 나올 뻔해. 와, 깜짝 놀랐어요. 와, 예. 자, 과연 히든 주치는 누가 되는지. 첫회 히든 주치, 바로 그 주인공은 박미경 원장님입니다. 예, 자, 축하합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 배지 축하드립니다. 달아주시고. 네, 예쁘게. 이게 얼마나 하나요? 이게 가격이? 예? 가격이 얼마나 하는 거죠? 이게? 이거요? 이거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네.